네, 반갑습니다. 저 엔비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뭐 이번 달 이제 어느덧 거의 다 끝나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번 달 그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 딱 하루 빼고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인가 한번 하루 빼고 다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뭐 좋은 기업을 좀 좋은 가격에 안정적인 자리에 사놓고 편안하게 기다리면은 이렇게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들이 항상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파는 그 종목 하나가 급등이 나와서 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면은 에어레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에어레인은 제가 리뷰를 이제 할 건데 시장 얘기를 좀 같이 할게요. 오늘 이제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지난밤에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이런 경계감이나 또는 FOMC 의사록 공개에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좀 언급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우려감이나 좀 약간의 좀 투심이 위축되면서 쉬어갔지만 이 미국 정기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또 상회하면서 전체적인 또 선물지수, 이 미국의 주요 선물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의 이 연방 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 선물지수가 더욱더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어느덧 거의 한 2%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 오늘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의 이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가 무조건 간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우선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주나 뭐 조선, 방산 이런 기존에 주도했던 업종들이 어제 좀 이렇게 갑자기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2차 전지나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그 수급을 약간 빨아들인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추가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호실적이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사실 우리나라 산업 내에서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관세 이슈도 있고요. 또 원화 강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이 좋은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뭐 방산이나 뭐 조선, 뭐 일부 화장품, 미용 이쪽 말고는 사실 우리가 손에 꼽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경기민감 섹터나 이쪽을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는 이 결 자체가 미국하고의 흐름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지주사들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증권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에 이 대선 이후에도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대선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또 약간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가 이제 어떤 행정부가 정권이 들어오고 나섰을 때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도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하반기에 국내 증시가 대선 이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이 우려감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관련된 이 정책들이 약간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제일 많이 피해를 봤었던 일부 업종들의 반발 매수가 올라가면서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미국하고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리뷰를 들어갈 건데, 자,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음봉에서 아마도 하락하고 있었을 때 또는 조금 눌려 있었을 때 공략을 하다 보니까 사실 며칠 안 됐습니다. 실제로 한 몇 거래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오늘 또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또 이 기후와 관련된 또 정책적인 발언에 대한 부분들 뭐 기구를 설립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와줘서 좀 올라갔었는데요. 자, 우선 오늘 뭐 장중에 웬만한 이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와주면서 사실 직전 고점 요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지속성을 사실 보여주려면은 우선은 저는 만약에 여기서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우선은 지금은 좀 아쉽다. 사실 제가 직전 고점에 대한 목표까지 좀 잡아놨던 이유도 우선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를 그렇게 잡아놨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털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볼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어제 그 편입을 했었던 종목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편입을 했었고 또 오늘 한 2~3% 정도 뭐 급등세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6월 3일 날 우리나라 대선이 있는 날 이 미국이 알래스카 컨퍼런스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오늘은 또 산업부에서 참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슈도 저는 살아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슈가 나왔을 때 이 탄소 비용에 대한 부분들 요거에 대한 뭐 몇백 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뭐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던 만큼 지금은 조금은 털어내긴 아쉽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터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거 돌파 나와주면은 그래도 그 다음 라인 때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2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리뷰할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냥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요건 그냥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뷰할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음봉이 이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대체거래소 시장이 생겨나면서 이 미국의 이런 좋았던 어떤 호재나 그런 이슈들이 정규장 아침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프리마켓에서 반영이 되고 막상 정규장 들어가면은 좀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9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8시에 시작하신다. 그리고 저녁 8시에 끝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퓨런티어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에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 이 머스크 CEO가 아무튼간에 이 도지 이 정보 효율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는 이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최근에는 이 24시간 7일 내내 이제 일하겠다 약간 이런 또 글을 작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테슬라의 기업의 흐름도 그거와 관련된 좀 기대감에 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이 로보택시가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6월 12일 날 또 공개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오늘 또 퓨런티어가 대표적인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 만큼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고 어제 요 구간은 제가 이전에 한번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2만 원 이상 가격대에서는 매물 소화를 한 번은 해줘야 된다라는 그쪽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는 달성했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21,500원 정도까지 한번 요거 한번 돌파 기대해보자. 야, 121선 한번 돌파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는 지금 간당간당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간당간당한 게 이제 목표가 달성을 간당간당하게 못하고 있는데 제가 목표가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이 차트는 4,450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445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증권주 강하고요. 그래서 뭐 그 흐름을 좀 같이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목표가 달성하면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볼까?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할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 아까 제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과 우리나라는 결이 다르다 지금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오랜만에 자동차 종목 하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8,380원이고요. 종목명은 화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자동차 산업이 특히나 뭐 현대차나 기아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 내 생산시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 현대차 그룹에서 엄청난 또 투자를 하겠다 이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동안 못 갔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고는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위법이다. 약간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장이 급등하는 이유도 뭘까요?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미국장에 올라가는 부분들 지금 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하고 있고 S&P 500, 다우, 러셀 2000 대부분의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 섹터가 올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약간 리스크 온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될까? 그동안 관세로 인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봤던 업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다가는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이 관세와 관련해서 또 바이오 의약품 관세, 또 미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들, 뭐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피해를 봤었던 뭐 바이넥스나 뭐 ST팜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우려가 완화시 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제가 이 화신이라는 기업이 아침에 이미 사실 뽑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계속 이쪽에 대해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주가가 과도하게 바닥에서 올라갔다면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바닥을 잡아놓고 올리는 구조라서
이제는 한번 그래도 좀 빠져도 손절을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조금 이 리스크를 하방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동사가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 자동차 샤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핫스탬핑 기술을 통해 가지고 또 차량 경량화 관련된 또 부품을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전에 이력을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에 현대차, 기아의 많은 매출 비중이 잡혀가고 있고요. 또 미국 진출이나 전반적으로 같이 진출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우려감이 좀 완화되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뭐 SL이나 화신, 성우하이텍 이런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 종목들이 좀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꽉 찬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분봉상에서는 약간의 이격은 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가는 자료가 있네요. 자,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결국에 이겁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자, 미국 재판부에서 대통령 권한 넘어섰다,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 걸렸다, 행정부 항소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올라갔던 부분들, 지금 선물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리스크온 심리가 발동을 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뭘까요? 대부분이 다 2차 전지나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높여갔었을 때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섹터의 기여도가 전혀 없었고요. 실제로 조선이나 방산, 원전 이런 업종들이 지수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는 뭔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목표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8,900 원래 50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좀 떠 있어가지고 조금 높일게요. 그냥 높이는 게 맞는 것 같고, 9,25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9,25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7,25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9,250원, 손절가 7,250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장 끝나고 3시 40분에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시장의 이슈와 또 앞으로 지목할 만한 종목들, 뭐 급등한 거 말고 급등할 종목들이나 이슈들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3시 4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